안녕하세요. 음악길 잡이시는 프로듀서 서한입니다. 이번 영상은 바로 에이블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수 내장 악기인 심플러입니다. 심플러는 정말 단순한 악기 같지만 사실 그 구조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 신디사이저와 굉장히 유사해서 잘 배워두시면 나중에 이 신디사이저 공부하실 때도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정말 많이 쓰는 만큼 자세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강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에이블톤의 내장 악기들은 이 인스트루먼트 카테고리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바로 심플러라는 에이블톤의 내장 악기입니다. 이 심플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리가 없는 악기입니다. 그 대신 이렇게 오디오 샘플들을 불러와서 소리를 내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런 한 가지 소리만 가지고 있는 오디오 샘플들을 악기로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. 이 오디오 샘플을 악기처럼 사용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떤 오디오 샘플이든 이렇게 드럼도 마찬가지로 키보드로 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건 이 심플러에서 이 C3 음정은 실제로 C3 음을 연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사운드에 해당 오디오 파일의 고유 사운드를 재생해 주는 것입니다. 즉 음정과는 무관합니다. 다만 이 C3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D3를 눌러준다면 이렇게 고유 사운드에서 한음 올라간 소리, 또 D3 샵을 눌러줬다면 이렇게 한음 반 올라간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굳이 이렇게 심플러를 먼저 불러와서 오디오 파일을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 오디오 파일들을 이 미디 트랙으로 끌어오기만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심플러로 포장이 되는데요. 이 미디 트랙에서 오디오 파일을 악기로 취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이 심플러의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. 자, 사실 여기까지는 제 이전 강좌를 보셨다면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오디오 파일을 악기로 사용해 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여기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로 이 샘플을 에디팅 해줄 수 있는데요. 이번 강좌에서는 이런 이 심플러의 구조를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까 합니다.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이 샘플 디스플레이를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샘플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샘플의 길이와 루프 구간을 편집해 줄 수 있는데요. 우선 여기서 이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 이 샘플 디스플레이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샘플 창과 이 컨트롤 창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확대해서 이 샘플 디스플레이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심플러에는 총 3가지 플레이백 모드가 있는데요. 바로 이 클래식 플레이백 모드와 원샷 플레이백 모드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싱 플레이백 모드가 있습니다. 우선 가장 먼저 이 클래식 플레이백 모드의 샘플 디스플레이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클래식 플레이백 모드는 가장 기본적인 모드로 이렇게 이 노트의 길이가 이 오디오 파일보다 짧다면 중간에 재생이 끊겨버립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즉 이 노트의 길이에 맞춰서 재생이 되는데요. 물론 이 노트의 길이가 이 파형보다 길다면 이 오디오 파일은 끝까지 재생이 될 것이고 이 노트에 남는 부분은 아무런 사운드를 출력하지 않겠죠. 그리고 이렇게 이 보이스라고 해서 이 동시에 출력해줄 음의 개수를 정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. 만약에 이 보이스가 1이라면 하나의 음만 사용할 수 있고 10이라면 12개의 음을 동시에 재생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즉 이 클래식 모드는 샘플들의 화음을 사용해줄 수 있는 모드입니다. 만약에 이 녀석을 이렇게 1로 설정을 해두고 이렇게 화음을 쌓아준다면 이렇게 하나의 이 음만 재생이 됩니다. 그 기준은 가장 높은 음입니다. 만약에 이렇게 3개의 음을 쌓고 보이스를 2로 설정해 줬다면 이 위에 있는 음 2개만 재생이 되겠죠. 자,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양 끝에 이 화살표 바를 이용해서 이 샘플의 시작 부분과 끝나는 지점을 이렇게 편집해 줄 수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이때 이 스냅이라는 기능을 켜주면 이렇게 이 끝부분을 편집할 때 이 파형과 0이 교차하는 지점에 스냅이 되면서 좀 더 간편하게 이 매끄러운 이렇게 마무리 지점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만약 이 스냅이 오프라면 이 바 설정 그대로 샘플의 길이가 조절이 되겠죠. 자, 그렇다면 밑에 이 페이더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가장 왼쪽에 이 게인입니다. 게인은 이름 그대로 이 게인 값을 조절해 주죠. 그리고 옆에 스타트 버튼은 이렇게 이 양 끝에 바로 설정해준 구간을 기준으로 사운드의 시작 부분을 퍼센티지로 설정해 줍니다. 이 바 사이에서 만약에 50%로 설정을 해준다면 중간 지점이 되겠죠. 30%라면 이 정도 지점이 되겠죠. 그리고 만약에 이 바 사이의 길이가 줄어든다면 이 줄어든 길이를 기준으로 50% 지점은 이쯤이 되겠죠. 자, 다음은 옆에 이 루프랭스 기능입니다. 이 기능은 이 루프를 켜줘야만 활성화가 되는데요. 이 루프랭스 기능은 이렇게 이 노란색 불이 들어온 활성화된 재생 구간에서 루프할 부분을 퍼센티지로 지정해줍니다. 이 루프 구간은 이렇게 이 끝을 기준으로 퍼센티지 값이 적용이 됩니다. 만약에 30%라면
요 정도 구간이 되겠죠. 그리고 50%라면 이렇게 절반 지점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 설정을 해주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재생이 됐다가 이 루프 구간에서 연주가 끝날 때까지 사운드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럼 다음은 옆에 이 샘플 랭스 기능입니다. 이 기능은 심플러가 재생할 수 있는 샘플 영역의 길이를 퍼센티지로 설정해 주는데요. 만약에 50이라면 바로 설정해준 구간의 절반만 재생이 되겠죠. 70이라면 바로 설정해준 구간의 70%를 재생해 주겠죠. 그런데 만약에 이 스타트가 40이고 이 랭스가 70이라면 이미 스타트에서 잘려나간 구간이 40%이기 때문에 이 남는 부분은 60% 뿐입니다. 즉 이때 이 샘플 랭스 값이 60%를 넘어가면 그 넘는 값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. 만약에 이 녀석을 이렇게 50%로 설정해 준다면 바로 설정해 준 구간의 40% 지점부터 50%를 재생해 준다는 뜻이 되겠죠. 이 복잡한 듯 하면서 굉장히 단순한 기능입니다. 그리고 옆에 이 크로스페이드 기능이 있는데요. 이 크로스페이드 기능은 이렇게 루프 모드에 의해 구간이 반복될 때 이렇게 뚝뚝 끊기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요. 이때 이 크로스페이드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사운드를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옆에 이 원샷 플레이백 모드입니다. 이 원샷 플레이백 모드는 모노포닉 모드를 지원하는데요. 모노포닉은 동시에 하나의 음밖에 낼 수 없는 악기를 의미합니다. 즉, 이 원샷 플레이백 모드는 동시에 여러 개의 음을 눌러도 가장 위에 있는 음 하나만 연주되는데요. 지금 들어보시면 이 음만 연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이렇게 이 클래식 플레이백 모드처럼 보이스 기능이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원샷 플레이백 모드는 이 트리거 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. 이 원샷 플레이백 모드에서 기본 설정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이 트리거 모드는 노트의 길이에 상관없이 한 번 재생되면 무조건 끝까지 재생되게 해줍니다. 이렇게 노트가 아무리 짧아도 이렇게 끝까지 재생이 됩니다. 그 대신 만약에 뭐 노트가 이렇게 중간에 바뀌게 된다면 이 모노포닉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전 노트는 사라집니다. 그러나 이 다음 노트는 역시 노트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렇게 끝까지 재생이 될 겁니다. 즉 이렇게 노트가 겹쳐지게 사용할 일이 드문 드럼 샘플들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게이트 모드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게이트 모드로 바꿔주면 이 클래식 모드와 동일하게 이 노트의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게인과 스냅은 이 클래식 플레이백 모드와 동일합니다. 자,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싱 플레이백 모드입니다. 지금은 이 앞에 두 모드와 별반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이 파형이 들쑥날쑥한 이 드럼 루프 샘플을 가져와 보면 이렇게 슬라이싱 모드에서 이 슬라이스 이름 그대로 이 샘플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여러 부분으로 잘라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잘린 각 구간들마다 노트를 이용해서 개별적인 재생을 해줄 수 있는데요. 여기서 이 첫 번째 구간은 이 항상 C1이고 한 구간마다 이렇게 반음씩 올라가게 됩니다. 이렇게 C1 그리고 C샵1 그리고 D1 그리고 D샵1 이렇게 이런 순서로 쭉쭉쭉 반음 관계로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 슬라이스된 기준은 파형이 띄는 부분 지점을 잘라내준 것인데요. 이 기준으로 파형을 잘라내주는 모드가 바로 여기 있는 이 트랜지언트 모드입니다. 그리고 이 잘라내는 기준이 이렇게 지금처럼 너무 섬세하다면 이 센시티비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볼륨 편차가 더 크게 일어나는 부분의 기준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즉, 이 센시티비티 값이 커질수록 더 작은 볼륨 편차가 일어나는 구간에도 이렇게 섬세하게 슬라이스가 됩니다. 그리고 방금 전처럼 이런 굴곡이 없는 오디오 파일들은 이렇게 슬라이싱 플레이백 모드로 설정을 해줘도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었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이 트랜지언트 모드 때문이겠죠. 이럴 때는 여기 있는 다른 모드들을 이용해서 오디오 파일을 나눠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 비트 모드는 옆에 이렇게 정확한 박자를 기준으로 나눠줍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 레지언 모드는 파형의 전체를 이 레지언스 값으로 균등하게 나눠줍니다. 이렇게 8이라면 8등분 되겠죠. 2라면 2등분 이런 식으로. 5라면 5등분이 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매뉴얼 모드는 이렇게 원하는 구간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 샘플을 잘라줄 수 있습니다. 즉 이렇게 이 다양한 모드들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형의 모양이나 상황에 맞게 이 모드를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플레이백 기능입니다.
이 플레이백 기능은 이름 그대로 재생 방식을 설정해 주는데요. 이렇게 지금처럼 모노라면 이렇게 노트가 바뀔 때 이전 사운드는 바로 사라지고 새로운 사운드로 변경이 되죠. 즉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사운드들을 재생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이때 이 폴리로 바꿔주면 이 폴리는 모노와 다르게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구간들을 함께 재생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개수는 이 옆에 있는 이 보이스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루 모드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스루 모드는 이렇게 이 C1을 재생해 주면 이렇게 C1에서 시작해서 이 오디오 파일이 끝날 때까지 재생이 됩니다. 뭐 만약에 이렇게 D1을 재생해 주면 이렇게 D1에서 시작해서 이 오디오 파일이 끝날 때까지 재생이 되겠죠. 물론 지금처럼 이 트리거 모드일 때입니다. 게이트라면 이렇게 노트가 끝나는 순간 재생이 멈춰지겠죠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인은 역시나 그냥 게인을 조절해주는 게인 페이더입니다. 자,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이 샘플 디스플레이를 배워봤는데요. 이제 다음으로 이 컨트롤러 창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필터와 LFO 그리고 엔벨로프 등 이 신스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다음 심플러 강좌에서는 이 필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이 신디사이저의 구조와 왜 이 심플러의 구조가 유사한지 설명드려 보면서 앞으로 배울 이 에이블톤의 내장 악기들의 구조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